사회나 사회가 잘 운영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게끔 해주는 보이지 않는 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펜션 하나를 운영한다고 해도 배터까지 차를 대고 손님을 모셔야 하는 일, 오신 손님들 섬 투어 시켜주는 일, 야외 가든 파티 하는데 불판 준비하는 일, 이거저거 양념들 챙겨놔야 하는 일, 방 청소해 놓는 일, 에어컨, TV, 욕실, 뜨거운 물들 정상적으로 나오나 살피는 일, 이부자리 깔끔하게 마련해 주는 일, 목욕 에프킬라 잘 나오게끔 하는 일, 화장실 휘점검하는 일, 노래방 기기 볼륨 조절해 놓는 일, 이런 모든 게 잘 돌아가야 고객이 잘 쉬고 갔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뭔가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선 여기저기 인력들이 들어가는 게 현대적인 삶일 것입니다. 조그만 펜션 하나도 그런데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유지 관리 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집 건물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주택관리사들의 손길이 있을 것이고요. 전기가 들어와야 하니까 전기 기술자들, 손님들이 내 집 펜션 앞마당 주차장까지 착착 들어와야 하니까 도로공사 사람들, 자동차 제조 수리하는 사람들, 고속도로 요금받는 사람들, 관광 투어하기 위해서 관광 해설사들, 야외용 가든 탁자를 만드는 사람들, 잔디 관리사들, 잔디 깎는 기계 제조 수리자들, 가전제품 제조 운반, 장착, 고장 수리자들, 세탁소 사람들, 고기 준비해주는 도육사, 어부, 셰프, 아웃도어 전문가들, 이렇게 사회 구석구석에 뭔가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아래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해내야 하거든요. 군대 생활할 적에는 장교들 파티 사육병으로 현역병들이 동원되는 게 보통이지 않았습니까? 요새 유럽에 가보면 원래 유럽 사람들, 백인들은 잘 안 보이고 아프리카 계거나 인도, 방글라데시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회의 하부 기술관리 인력들을 이들이 다 메꾸고 있는 것이지요. 유럽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는 쪽으로 빠졌고, 계장급 이하 멤버들은 제3세계 출신들이 대부분 메꾸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식민지 노예제가 현대에 와선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진화된 것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사회도 멕시칸들이 빠지면 당장 미국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멕시칸들 못 들어오게 장벽을 세웠지만 미국 내에 있는 멕시칸들이 어느 날 일제히 모세 엑소더스처럼 전부 멕시코로 되돌아가겠다고 한다면 트럼프도 항복하지 않을 재간이 없을 거라고 보통 보더군요. 세계적으로 지배계층은 아이들도 적게 낳고 허드렛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굳어져 갔지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지배계층 사람들은 돈을 굴리거나 건물주로 세를 받거나, 즉 앉아서 마일리지 관리하듯 그렇게 시스템으로 정립된 잉여 자본을 갖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컴퓨터 계좌에 하루하루 숫자로 자신의 권력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새로운 계급 사회임이 분명합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의 힘으로 마일리지처럼 축적된 에너지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아무런 제약도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잉여를 좀 나눠달라고 하인들처럼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복종, 굴종하면서 그 밑에 고용되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옛날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유여야를 불문하고 종이고 노예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옛날하고 달라진 것은 사장이나 사원이나 현실적 계급 차이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에서는 1인 1표씩만 똑같이 주어지고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국 본토 백인, 원주민이나 멕시칸들이나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모두 한 표씩 똑같이 행사한다는데 민주주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흑인계 대통령은 나오는 것이고 중국계 대통령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구 다수를 형성하는 쪽에서 대통령을 먹고 나면 마치 이집트를 모세가 점령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로 당선되었다. 여러분, 현대사회란 것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지배계층들과 하류계층들은 서로 불가분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배계층은 하류계층이 없으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류계층을 얼마나 매겨 살리느냐로 지배계층의 위신이 결정나기도 합니다. 이 계층은 확실히 옛날과 같은 왕드림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미국 금융가의 워렌 버핏, 구글의 레리 페이지, 텐센트의 마와팅,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모, 월마트의 앨리스 웰튼, 블룸버그의 마이클 블룸버거, 나이키의 빌 라이트, 알리바바의 마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유니클로의 아나이 타다시, 샤넬의 알렌 베르트하이머, 삼성전자의 이재용, 소르스펀드의 조지 소르스. 이들은 과거 기준으로 보자면 어느 나라의 왕들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되어 나가는 동안에 옛날 왕국이라는 것도 이렇게 기업 형태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보면 좋겠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전통적인 국가와 개인적인 기업들로 분할됐다 봐도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왕정과 성당 사이에 권력적 긴장관계가 늘 있었는데 요새는 전통적 국가 권력들과 기업 권력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인력 수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 긴장과 협력의 커뮤니케이션이 늘 있다, 그런 얘기겠군요. 기업은 같은 생산성을 내는데 임금이 싼 인력을 계속 찾을 것이고 국가는 기업에게 나라에 제대로 세금을 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겠지요. 기업들은 어느덧 한 국가에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들처럼 이곳저곳에 둥지를 만드는 일도 간단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나라도 옛날 기준으로만 운영되기 어려운 여러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변화되는 것이었죠. 다국적 시민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신화는 깨어진 지들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력이 없는 나라에는 그나마 하층 계급 인자들조차들도 모이지도 않습니다. 해양의 물고기 떼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떼들로 몰려다니듯이 미국이 좋다면 전 세계인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캐나다가 좋다면 캐나다로 몰리고, 호주가 좋다면 호주로 대거들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럽인들이 남미로 대거 이주했고 북아메리카를 점령해 들어갔듯이 어디가 좋다면 그리로들 대거 몰려서 어떻게든 터잡고 살아나가는 골드러시 때의 풍경들이 21세기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도 해외 동포만 750만 명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 퍼져 살고들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덥거나 매우 춥거나 거친 환경에도 잘 버티는 장점이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허드렛 일, 험한 일들을 우리 한민족도 적지 않게 감내하면서 생존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반도에만 머물러 살려는 법이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다른 민족은 절대로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런 말도 통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단일 민족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험한 일, 위험한 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산학 시스템, 의식화 교육이 돼야 하는데, 내 자식들은 모두 험한 일 안 시키고 펜트에 굴리는 일에만 보내고 몸쓰는 일들 안 시키고 하니 앞으로는 어부도 농사일도 병원 허드렛 일들도 모두 제3세계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00년쯤 지나면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후손들은 어디 낯선 동네에 가서 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